시작하면 됩니까? 네. 예. 저는 뭐 앞선 그 발제자들과 토론자들하고는 조금 달리 그 사용하는 도구가 조금 작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체 망원경이나 이런 걸 들고 하시는데 저는 전자현미경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투용 산악 망원경 정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들고 하려고 하고 또 제 출신이 이제 대학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대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된 이 불안정 노동과 그 안에서의 그 차별과 배제의 문제들이 전 사회에 이제 전부 다 하나의 그 악의 그 암세포처럼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학 강사는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는 호출 노동자고 플랫폼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요즘은 화상 수업을 다 하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갑니다. 임금은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계약서도 잘 없고 최근에 거의 바뀌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온갖 그 불안정 노동이라든지 차별에 시달려온 존재인데 지금 우리 주변의 노동자들 상당수가 청년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으로 되어야 됐던 사람들조차도 그쪽으로 계속 내몰리는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맹신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그냥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조합원 대중을 믿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 결과가 잘 나와야 이제 믿는 거죠,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면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뭔가 도달하지 못하면 지도부가 다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걸러붙다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뭐 나와 있지만 한계의 반복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뭐 이 현실 진단에 대해 가지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번에 통계 나온 걸 보니까 2019년 4월에 비해서 2020년 4월에 누가 피해를 입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경북 같으면 32,000명의 노동자가 실직을 했는데 비정규직은 한 28,000명, 여성은 한 29,000명, 32,000명 중에서 청년도 한 27,000명. 그러니까 딱 그쪽에 맞춰서 34세 이하까지 왔게 되고 근속연수나 이런 건 다 올라가죠. 왜? 고령자들은 살아남고 정규직은 살아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진입도 못하거나 잘리니까. 그래서 코로나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자본은 이때를 기회로 해서 더욱더 더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청년명을 비롯해서 노동운동 진영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열심히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의제에서 노동 의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을 코로나로 보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보죠. 당장 닥칠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해서라도 다른 나라에서 수출 들어오고 이런 데 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걸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 이런 데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포스코조차도 다른 그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추 산업들에 있어서 상당한 그 수출 중심의 이 국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현재 그쪽까지 잘 나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논의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신화가 이전 집행부 때 굉장히 강했죠.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길래 와서 이게 막 다투다시피 해서
이거 다 이제 거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금속하고 나서서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기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계속 어디형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 하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뭔가가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결국 손해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경북에서 구미 같은 경우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었으나 경기도 쪽으로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이전하고 난 뒤에 노동조합 대부분 파괴됐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쟁 과정에서 이제 결국 패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용 노조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구미 지역 노동운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남아 계시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이전하는 문제거든요. 지역형 일자리 정책은 그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이 경북이나 대구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대구나 경북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요구에도 관심도 안 가져요. 요번에 실태조사 한 20몇 년 만에 했더니만 그것도 자리 안 내주려고 하다가 그 나중에 과장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빈손으로 나왔어요. 와서 세 줄 딱 읽고 그냥 토론을 끝내는 그런 수준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마다 특성들을 좀 봤을 때 지역의 현안들을 이제 중요한 이제 의제들을 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그 밑에 굵은 것이 더 나와 있지만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 포항이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죠. 그 지열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열 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유발된 지진입니다. 자연적인 지진이라기보다. 그리고 그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삼가 수소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월성 원전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포스코 대기오염 때문에 이슈가 됐고 산지 문제 심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아까 시민사회단체하고 얘기 나왔지만 긴밀한 소통이 거의 이제 안 되고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 가족들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임금 10,000원, 20,000원 올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지역노동운동 전략일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지역노동운동에 대한 것만 조금 단상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역에 천착하자라는 데인데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오늘 계속 나왔던 표현 중 하나가 지역 산별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 지역 산별이라는 게 뭔지 아직까지 상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 산별이 예를 들어 대구하고 경북을 놓게 되면 대구는 그 안에 있는 산별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경북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포항 산별, 경주 산별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 예전에 있던 군노역, 경노역, 포노역하고 뭐가 다른 거죠? 전노협 이전에 있었던, 전노협 이후에도 민주노총 이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이 잘 안 잡혀서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두 가지. 일단 포항이든 경주든 구미든 안동이든 대구든 그 각각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노동운동 진영이 갖고 노동 의제만이 아닌 생활이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과 이제 운동적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구획 정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16개 본부로 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 원래 16개가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대구하고 경북이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만들어낸 거죠. 행정구역상.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걸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는가. 대구하고 구미 합치고 포항하고 경주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에 되진 않겠지만 그런 좀 중장기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인력과 재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천착하려고 하면 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맨날 급할 때마다 외부 전문가 불러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모셔가지고 잠시 1시간 이야기 듣고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가시고 나면 그래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거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부터 그 있는 교수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그쪽에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민주노총이 이런 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콘텐츠화해서 뭐 지역 유튜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까지 만들어서 일상적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지역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지역 노동 데이터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분석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 산별을 할 것이며 지역 노동 운동을 강화할 것입니까? 세 번째, 운동의 중범위 센터를 만들자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 본부라든지 노동조 활용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있는 공간과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제도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 예전에 90년대부터 우리가 대의원대에서 정해져 가지고 지금 바뀌지 않는 거, 국가 재정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인건비나 사업비가 아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좀 벌려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여성 문제라든지 페미니즘, 장애인, 이주 들어올 사람 많거든요. 하다못해 권유하다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연결돼가지고 온갖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기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뭘 잘해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 주요 도시에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런 전문 능력도 만들고 공간도 좀 확보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라도 지역적 의제에 천착을 해서 투쟁을 먼저 이제 배치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투쟁을 하면서 대안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섭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섭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쪽이 응하지도 않을지 모르겠는데 왜 교섭을 해야 되냐면 교섭 없으니까 노사민정에서 이제 다 해먹지 않습니까? 해먹는데 여기 전문가 그룹들이 보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거기 교사, 변호사, 노무사, 교수들이 주축된 공식적인 정부 쪽에 이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집어넣어서 노동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이제 앞장서고 그 같이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난 11월 11일 날, 작년 11월 11일 날 전태일 50주기 그 국제 토론회 할 때도 이제 토론자로 가서 제안하고 거기서 사실 이전에 합의된 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후에 선거 끝나자마자 이 포럼이라도 열고 계속 좀 대안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는데 소식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좀 만들어지게 되면 좀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뭐 저는 합법정당 법의 정당 데 있어가지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합법정당을 하려고 하면 이제 득표 활동하고 연관시키지 않은 합법 활동할 것 같으면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득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합법정당은 그야말로 낮은 수준에서 대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강령을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거 아니려면 안 하면 되죠 이거. 그리고 조직화 방법을 좀 다변화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중 핵심은 자체 지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속성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잘 안 돌아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북 지역 활동가 대회를 올 하반기에 경북 지역구 출범을 맞춰가지고 한번 지역 차원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년 사업을 총화하고 민주노총 평가도 하고 우리 투쟁도 돌아보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민주노총 총연맹의 정책대대보다는 더 내실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해서 사업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에는 제 나름대로 그냥 교육혁명이 중요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자라는 사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와서 제가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경성대학교의 전용복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 최근에 책을 냈는 게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의제가 이제 국가가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온갖 핑계 대면서 위기를 터뜨리면서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항을 못해요. 안 잘리려고. 근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기업에서 잘린 사람들을 뭐 돌봄이든지 교육이든지 다른 쪽에 취업을 시켜야 되는 쪽으로 재정을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방식들이 더 노동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니면 맨날 보험료 조금 더 챙겨주고 실업급여 좀 챙겨주는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제대로 싸우기나 하고 살 수나 있겠냐 이런 취지에서 쓰셨는데 요즘 뭐 MMT 뭐 얘기 현대화폐이론 가지고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논쟁적인 점은 있지만 고민은 좀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본소득론이나 재난지원금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것 같아서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